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지우가丘관광 스팟 33곳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여기 하계대학이라는 역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 지우가丘를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위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 도쿄의 토, 요코하마의 요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름을 지은 토요코선의 두 번째 장소 하계대학, 일본어로 가크게의 나이가크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의 개찰구는 심플하게 딱 한 곳인데요. 대신 출구는 서쪽 출구와 동쪽 출구 이렇게 두 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쪽 출구로 나가면 서구상가가 나오고 동쪽 출구로 나오면 동구상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안으로 들어가면 4개의 상가 거리가 교차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곳을 6개의 얼굴을 가진 상가 거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역은 여기 전철 선로를 따라서도 선로 및 상가 거리가 쭉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이 역은 시부야까지는 전철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가 여기 토요코선 안에 있는 지역에 비해 물가도 싼 편이기 때문에 종종 도쿄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TV에도 소개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동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동네 유명한 스팟만 골라골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네, 하계대학역 첫 출발은 선로 및 상가거리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장소가 여기 선로 및 상가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마타혼, 이곳은 서양식 쿠키나 디저트 케이크 그리고 카페도 함께 운영되는 곳인데, 지금 여기 쇼케이스 안에 보이는 다미에라는 케이크가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기 제품으로 롱런하고 있는 대표 상품인 버터크림 케이크이다. 게다가 가격대도 3,400엔대로 매우 양심적인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어 긴 시간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게이다. 참고로 여기서 인기 있는 케이크들은 이렇게 자르지 않은 큰 덩어리로도 구입이 가능하고, 추가 요금만 더 내면 그 어떤 케이크 집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예쁜 축하 메시지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집이 쿠키로도 정말 유명한데, 우리는 한국 갈 때 가족과 지인들의 선물용 쿠키로 공항에서 따로 선물용 쿠키를 사지 않고 이곳의 쿠키를 자주 사가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이 집의 매력은 내가 사고 싶은 맛만 골라골라 포장해 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몇 개를 골라가든 다 포장이 가능한데, 어떤 과자를 사든 여기 트레이드마크인 꽃다발을 든 소녀가 프린트된 예쁜 핑크색 포장지로 포장해주니 기대하시고, 혹시 무슨 맛을 고를지 몰라 맛 먼저 보고 사가고 싶다거나 차 한잔하면서 쉬고 가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이렇게 한쪽에 준비된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단 카페 이용 시간은 12시부터이니 참고하시고, 쇼케이스에서 사서 들고 와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매월 새롭게 바뀌는 여기 카페만의 전용 달구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글쎄 이놈의 끝이 없는 한류붐 때문인지 한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동네에 못 본 사이에 아주 큰 한국 음식점 코너가 생겨버린 것이다. 메뉴는 설렁탕도 있고 순두부찌개에서 비빔밥까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혹시 여행하다 속이 느글거려 매콤한 음식으로 속을 꾹꾹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라면 또 이곳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의외의 동네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글 간판과 이 안에 울려 퍼지는 K-팝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심쿵하지? 게다가 옆으로 와보니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간편하게 포장해 갈 수 있도록 불고기 도시락부터 김밥에서 떡볶이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일본 여행 와서 굳이 한국 음식을 찾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속 한번 꼭 눌러줘야 될 타이밍이라면 오케이? 자, 그럼 선로를 따라 다음 장소로 가볼 건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정말 의외의 곳이다. 전 세계에 맛있는 것만 모아놓았다는 음식의 셀렉트 숍인 디넨델루카가 글쎄 이 동네 이 선로 끝에 있다. 뉴욕에서 소 마켓스토어로 시작해 한국에도 입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뉴욕의 유명한 셀렉트 숍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모든 베이커리 제품들이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먹음직스러운 빵들 보이나? 보다시피 모든 빵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간이 지난 빵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공방이 함께 붙어있는 유일한 매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갓 구운 빵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셀렉트 숍인 만큼 베이커리 이외에도 디넨델루카 로고가 프린트된 각종 가방이라든지 텀블러, 잼, 그리고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매장에서 구입한 빵은 이렇게 포장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홀에 준비된 뻥 뚫린 카페형 공간에서 빵과 음료를 즐기며 쉬고 갈 수도 있는 곳이다. 물론 야외 테라스에서 먹고 싶은 분은 나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 네, 이제 디넨델루카에서 나오셨다면 바로 맞은편에 이 동네 현지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용되는 히모니아 공원이라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커다란 연못을 끼고 있는 멋진 공원이 나온다. 이 연못에서는 작은 보트를 빌려서 탈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의 여름 여행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덥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 나무 그늘 밑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도쿄 시내에서는 구경하기
벗어나기도 어려운 이 보트를 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 티켓 발권기에서 200엔짜리 티켓을 사면 되고 한 번에 30분 동안 탈 수가 있다. 물론 타기 전에 구명조끼는 꼭 입고 타야 하며 이용시간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니 꼭 메모하시고 평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네, 다시 하기대학 서구상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골목을 돌아볼까요? 6개의 얼굴을 가진 상가거리라고 불리우는 이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이다 보니 먹거리 체인점, 그중 국민 체인점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로컬 감성이 느껴지는 상가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일반 먹거리 체인점 이외에도 일본의 국민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도토로 커피 체인점이라든지 여기 모닝 세트는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 여튼 한국에서는 인기가 그닥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일본에서는 이제 국민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글로벌 체인점인 이 KFC라든지 맞은편에 있는 맥도날드 같은 매장도 여기 서구상가 거리뿐만 아니라 반대편 동구상가까지 두세 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스타벅스도 당연히 있고 스벅 또한 여기 서구상가 말고 동구상가에도 있다는 거.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스벅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넛 가게인데 작은 가게임에도 SNS에서 정말 핫하게 뜨거운 곳이다. 예쁜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스미코 크러쉬라는 캐릭터 모양을 한 도넛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스미코 크러쉬와 콜라보를 해 도넛을 판매하고 있는 프로레스타라는 도넛 가게인데 정말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완전 귀여운 도넛들이 가득하다. 도넛 또한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파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지만 여행하다 힘들어 달구리 하나 당기실 때 당 충전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다. 오케이? 다음은 여기에서 고개만 살짝 돌리면 되는데 바로 붕어빵 가게이다. 아이치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요네노야라는 붕어빵 체인점인데 붕어빵집이 체인점? 하고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붕어빵 체인점도 많고 여기 요네노야는 아이치현에서 꽤나 유명한 붕어빵집이다. 참, 일본에서는 붕어빵이 붕어가 아닌 생선 도미를 비유해 타이야끼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이 주물을 처음 만들 때 도미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도미구이 타이야끼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파슬러운 물고기 모양을 한 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번 먹어보면 그 소갈맹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있다. 물론 계단 가격이 150엔서 200엔대 사이로 한국보다 좀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여름 중 방문하게 된다면 여름 한정으로만 나오는 이 시원한 흰야리 타이야끼를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만 판매되는 얼음빙수 즉 카키고오리도 함께 먹어보라고 추천. 싸구려 색소 맛이지만 여름엔 정말 이만한 별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상가거리를 발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아담하고 조그마한 동네 과일 가게라든지 동네 조그마한 슈퍼. 아참, 여기 마이바스켓도 슈퍼는 저번 지우가오카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으니 참고하시고 골목골목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에서 선술집까지 정말 도쿄 중심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로컬 감성이 팍팍 풍기는 동네 중 하나이다. 그러니 그런 여행이 고팠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둘러봐도 정말 후회 없는 동네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산보하듯 여기저기 구경하며 한 바퀴 돌다 보면 서구상가거리는 끝나고 다시 하계대학 역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이다. 네, 다시 역사로 돌아와 지금부터는 동쪽 출구 동구상가를 돌아볼 건데 이것 또한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시고, 동구상가 거리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앞쪽 2층 건물에 야자수 간판이 있어 찾기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이 가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그 맞은편 1층 건물에 있는 책방이 이번에 소개할 장소이다. 굉장히 낡아 보이는 책방인데 맞다, 1928년도에 이 자리에 생겨난 책방으로 역사가 오래된 책방인 만큼 이 책방이 하계대학 상가거리의 얼굴이라고 한다. 책방의 이름은 큐오분도 쇼텐으로 동네 책방과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곳 책방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책방 바깥쪽에 이렇게 담배 가게가 붙어있는데 일본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책방에서도 담배를 팔았었다고 한다.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담배를 살 수 있게 되어버려 한동안 담배 판매를 중단했었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생활에 다시 부활시켰고 그 뒤로 TV에까지 소개되면서 이제는 조금 유명해졌다고 한다. 혹시 어떤 담배를 파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러보실래요? 책방을 나와 몇 걸음 걷다 보면 예쁜 파란색 간판에 커피 냄새나 보이는 숍이 하나 보일 텐데 이곳은 칼디라는 식자재 수입 판매점이다. 커피를 비롯해 전 세계 수입하기 어려운 식재료, 과자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체인점인데 혹시 찾고 있었던 외국의 식자재 제품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도. 무엇보다 이곳은 커피나 와인에도 꽤 진심이어서 선물용 커피 원두나 와인을 사가기에도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류붐 때문인지 한국 음식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수입품 중 한국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이다. 어때요? 뿌듯하죠? 또한 서양의 도서관을 염두에 디자인해 놓은 가게라고 하니 여행하다 잠시 덥고 힘들 때 음악 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쇼핑하기에도 좋은 것이다. 이제 가게를 나오면 정면에 그 흔한 베개샵 다이소가 보일 텐데 이곳은 너무 규모가 작아 일단 패스하고, 이번에 소개할 가게는 한국 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었다. 스시 도시락만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곳인데
가게인데 이곳은 치오다 스시라는 체인점이다. 보통 여행을 와서 스시가 먹고 싶을 때 회전 스시 전문점을 갈 텐데 혹시 시간이 없을 경우 슈퍼나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스시 전문점에서 먹지 않는 이상 그 맛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스시 도시락 전문점들은 갓 들어온 생선으로 바로바로 만들어 판매되기 때문에 동네에 이런 가게 하나쯤 생기면 정말 줄이 안 서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하시다 이런 가게를 발견한다면 호텔방에서 한 끼 정도는 오케이? 골목이 좁아 몇 걸음 걷지 않아도 구경할 곳이 정말 많은 거리인데 저기 보이는 드럭스토어, 아마 여행와서 쇼핑할 때 돈키호테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아닐까 싶다. 여기 드럭스토어는 마츠모토 키요미, 짧게 마츠키요라고 매년 일본 내 판매 랭킹 5위 안에 드는 드럭스토어이다. 뭐 물건이야 여성용, 남성용 화장품부터 각종 드러그 제품들, 웬만한 쇼핑 리스트에 메모한 물건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을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또 다른 드럭스토어가 있으니 혹시 찾는 물건이 없었더라도 이쪽에서 오케이? 참고로 여기 산도라쿠 드럭스토어도 꽤 유명한 곳이라는 거. 다음으로는 여행하다 고기가 급 땡길 때 들르면 딱 좋은 곳인데 이키나리 스테이크라는, 해석하자면 갑자기 스테이크? 여튼 이 아저씨가 여기를 만드신 분이다. 처음에는 좌석이 없어 서서 먹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불편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좌석이 생겨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게다가 고기의 가격이 그람당으로 책정되는데 기본 주문량이 150g 정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좀 한 고기 하는 사람이라면 400g 이상까지 추가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한 고기 하는 1인이지만 미안하게도 오늘은 촬영이 끝나고 오케이? 이렇게 고기가 급 당겼다면 이곳이 정말 딱이겠지만 이렇게 상가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맛집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지 무작정 들어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다? 아닌가? 그런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겉모습만 보면 대체 여기가 술집인지 밥집인지 헷갈리는 곳이 많으니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봐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낮에는 이렇게 런치를 팔다가 밤이 되면 홍등을 켜고 여기 골목밖까지 테이블을 내놓고 이자카야 골목으로 변신하는 가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게마다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체 이 가게의 컨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혹시 여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게는 아닌 건지, 가게 문을 열었다는 건지 닫았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 맛집들이 숨어 있으니 가끔은 운에 맡기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운명의 가게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소개할 곳은 이 골목에서 꽤나 오랫동안 장사하고 계시는 오니기리를 판매하는 가게인데 뭐라? 아쉽게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사실 이곳은 그냥 쌀집이다. 여기 할머님이 이 가게 주인이신데 쌀집을 하면서 20년 넘게 오니기리도 만들어 팔고 있어 TV나 잡지에도 소개될 만큼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일본에서는 오니기리를 오무스비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은 유기농 쌀로 만들어 맛 좋은 오무스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니 편의점 말고 할머니가 빚어준 오무스비 맛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국민카페 도토루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동구상가에도 있다는 거? 오, 그런데 중고 의류, 중고 액세서리 판매점, 그것도 명품 중고를 엄선해서 다루고 있다는 세컨드 스트릿이 이곳에도 있었네? 아하, 이제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이라는데 명품 중고 가방, 의류에서 액세서리까지 다양하니 발품만 잘 팔면 정말 가성비 좋은 레어템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달구리 디저트 가게로는 마지막인 곳이다. 지금 저 앞에 있다는데 사실 최근 장사가 잘 되어 가게를 이전해버려 구글링으로 헤매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곳은 도넛 가게인데 오호, 바로 이것이다. 히구마라는 도넛 가게로 이 거리에서도 SNS에서도 완전 핫한 곳으로 입소문이나 이곳 또한 TV에도 몇 번 소개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들도 여기로 이전하기 전 가끔 들러서 사먹던 곳이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아저씨가 여기 주인장이다. 유명세만큼이나 SNS 홍보라든지 촬영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인데 이 주인 아저씨는 원래 캐나다에서 살다가 어렸을 적 캐나다에서 자주 사먹던 로컬 도넛 맛이 그리워 이렇게 직접 도넛 가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맛은 플레인을 비롯해 초콜릿, 라즈베리, 그리고 계절 한정 하니, 마스카르보네 등 다양하니 입맛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되고 그 맛은 또 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바로바로 튀겨주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사실 이 가게 로고 디자인 또한 주인 아저씨가 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하계대학에서 이곳만큼은 꼭 한번 들러보라고 완전 추천. 아참, 가게 안쪽으로는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는 테이블 좌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집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가성비도 좋으면서 맛까지 좋아 기본 웨이팅은 30-40분에 점심시간 동안만 장사를 하는 가게이다. 어라, 근데 왜 줄이 없지? 설마 이곳도 주말에 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이곳이 오늘 우리들이 점심 먹을 곳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국물맛 시원한 이 심플한 카케 우동이라든지 국물은 없지만 따뜻하고 쫄깃한 우동 면발에 명란을 섞어 쯔위에 찍어 먹는 이 카케 멘타이를 추천한다. 단 양이 적은 분들은 오오모리를 추가하거나 각종 튀김을 추가하면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튀김만은 꼭 곁들여 먹으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업시간과 휴일은 잊어버리지 않게 꼭 참고하세요. 아쉬운 마음에 메뉴판도 살짝 참고해드리니 이것도 참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계대학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뾰로롱. 네, 여기는 다시 하계대학역입니다. 오늘도 저번주 지우가 옷가에 이어 토요코선의 두 번째 장소인 하계대학역을 소개해봤는데요. 이곳 또한 너무 넓은 곳이어서 나름 엑기스만 되는 곳을 골라 소개시켜드려봤는데 어떻게 여행 일정에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운 날씨에 점심도 실패하고 쫄쫄 굶은 상태라 우선 어디든 밥집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여행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